2004년 8월 23일 그리스 아테네 갈라치 올림픽홀. 지중해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숨막히는 긴장감이 경기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탁구대 위를 비추는 조명은 마치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이곳에 두 명의 사내가 마주 서 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중국의 천재 20살의 왕아오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탁구계에 충격을 안겨준 이면 탑업의 완성자입니다. 그의 라켓 뒷면은 기존의 펜홀더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백핸드 드라이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마치 펜홀더에 탈을 쓴 쉐이크핸드처럼 그는 빈틈이 없는 완벽한 육각형의 선수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그토록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한민국의 유승민이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는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일본식 펜홀더 라켓입니다. 백핸드 고무가 없는 단면, 라켓 오직 포핸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외발 자전거와도 같은 무기입니다. 세계 랭킹 4위와 3위의 대결이라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왕아오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3대 전적에서의 절대적인 열세,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었습니다. 탁구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두 스타일의 충돌이자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던 정통 펜홀더가 신기술로 무장한 현대 탁구에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벤치에 앉은 김택수 코치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 역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펜홀더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왕아오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직 발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어다니며 모든 공을 포핸드로 받아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판의 수신호와 함께 역사적인 결승전의 막이 오릅니다. 탁구공인 셀룰로이드 볼이 테이블을 타격하는 소리가 총성처럼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제1세트 유승민의 움직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의 왼쪽 구석,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왕아오의 날카로운 백핸드를 상식을 파괴하는 푸워크로 따라잡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백핸드로 막아낼 공을 유승민은 몸을 비틀어 공간을 만들고 기어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꽂아 넣습니다. 그의 발바닥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끽 소리가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왕아오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산대로라면 분명히 수세에 몰려야 할 유승민이 오히려 닭공 모드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의 드라이브는 단순히 회전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켓의 스펀지, 깊숙한 곳까지 공을 파묻었다가 폭발적으로 튕겨내는 파워 드라이브였습니다. 공이 테이블에 맞고 튀어오르는 궤적은 왕아오의 예상보다 훨씬 낮고 깔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상대의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9대11 첫 세트를 유승민이 가져옵니다. 중국 벤치의 류거량 감독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러나 왕아오는 천재였습니다. 제2세트부터 그는 전술을 수정합니다. 유승민의 움직임을 역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포핸드 쪽으로 공을 주는 척하다가 빠른 박자로 백핸드 깊은 코스를 찌릅니다. 유승민의 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펜홀더의 치명적인 약점인 백핸드 쪽이 집중 포격을 당합니다. 왕아오의 이면 탑업은 백핸드 대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11대 13세트 스코어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3세트와 4세트는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서로 한 세트씩을 주고받으며 세트 스코어 2대2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체력 싸움이 아닌 정신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유승민의 유니폼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빴고 다리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택수 코치의 주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마라. 들어오면 무조건 때려라. 제5세트 승부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유승민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왕아오의 서브를 과감하게 선제 공격으로 받아칩니다. 테이블 위에서 짧게 떨어지는 공을 손목의 스냅만으로 튕겨내는 플릭 기술이 왕아오의 허를 찌릅니다. 공은 네트를 스치듯 넘어가 테이블 모서리에 꽂힙니다. 엣지 행운마저 유승민의 편이었습니다. 왕아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봇처럼 냉정하던 그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승민은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연속 드라이브 좌우를 가리지 않는 파상 공세. 결국 5세트를 따내며 금메달까지 단 한 세트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운명의 제6세트 경기장은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지만 두 선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공이 오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점수는 엎치락 뒤치락 한 점을 달아나면 한 점을 따라잡는 피 말리는 시속 게임이 이어집니다. 왕아오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백핸드 드라이브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코스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승민은 그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아니, 단순히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의 라켓은 마치 신들린 듯 춤을 추었습니다. 스코어는 10대9. 유승민의 매치 포인트 금메달까지 딱 한 점, 단 한 점이 남았습니다. 경기장 안의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중계석의 해설자들도 침을 삼킵니다. 유승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그는 잠시 공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 서브 하나에 자신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난 4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유승민이 짧은 하회전 서브를 넣습니다. 왕아오가 조심스럽게 리시브를 합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유승민의 포핸드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순간 유승민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오른발이 바닥을 박차고 허리가 용수철처럼 돌아갑니다. 라켓이 공을 채는 그 짧은 찰나 임팩트의 순간 공은 엄청난 회전을 머금고 왕아오의 테이블을 향해 날아갑니다. 왕아오가 반사적으로 라켓을 갖다 댑니다. 하지만 유승민의 드라이브에 실린 회전량은 왕아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공은 왕아오의 라켓에 맞고 통제 불가능한 각도로 튀어올라 허공을 가릅니다. 탁구대 밖으로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는 공, 그 하얀 공의 궤적을 쫓던 유승민의 시선이 이내 허공에 멈춥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유승민은 라켓을 집어 던지고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포효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 그리고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사자후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펜스를 뛰어넘어 김택수 코치에게 달려갑니다. 두 사나이는 서로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선수와 코치, 스승과 제자, 그리고 같은 펜홀더 전형의 선후배로서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왕아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천재를 무너뜨린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투지였습니다. 유승민의 금메달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한국 남자 탁구가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가 감동적인 이유는 이것이 펜홀더의 낭만을 보여준 마지막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탁구는 쉐이크핸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백핸드의 약점이 뚜렷한 펜홀더는 이제 엘리트 체육에서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004년 아테네의 여름은 더욱 찬란하게 기억됩니다. 온몸을 던져서 공을 때리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오직 포핸드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그 모습. 그것은 효율과 기술만을 추구하는 현대 스포츠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야성과 투혼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상식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애국가를 듣는 유승민의 얼굴에는
아직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의 그 강렬했던 스매싱을, 그날의 그 절박했던 눈빛을,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유승민처럼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탁구대 위의 승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감동의 여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설이 되는 과정을 목격한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지금까지 상상탁구 TV였습니다.